삼침을 알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침법을 잘 배워두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삼침법은요, 삼두인 침구 요길에서 비롯되었어요. 삼두인 황일학 선생이 지은 유일한 책,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교과서 삼아서 삼침 공부하는 시간, 삼침 아카데미 제6장 조증문 토론 중이었어요. 조증문에는 피부 건조증 한 개만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아토피성 피부염, 그런데요, 이것은 자가면역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반되는 질환 알레르기성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도 자가면역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상세히 토론했고, 이번 시간은 내친 김에 자가면역증 중에서 가장 난치성 질환 제1형 당뇨병 함께 살펴봅니다. 자가면역증 당뇨병 삼침법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1형 당뇨병, 즉 자가면역증에 의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이것은 비정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적용합니다. 그의 과학적인 근거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우리 몸의 당질대사 초간단 요약으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당 떨어졌나 봐, 기운 없을 때 이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이 충만한 상태. 아니, 피 속에 당분이 많은 게 당뇨병인데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피 속에는 당분이 너무 많고 당분을 필요로 하는 세포는 쩔쩔 굶고 있는 게 당뇨병이에요. 우리 몸의 생체 에너지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생산해요. 마이토콘드리아를 가리켜 생체 발전소라고 말하잖아요. 발전소를 가동시키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마이토콘드리아가 발전소를 가동시킬 때 사용하는 연료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마이토콘드리아에 가면 그 발전소가 구동이 돼요. 가동이 돼요. 그리고 ATP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요, 마이토콘드리아 속으로 당분이, 포도당이 들어가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슐린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죠. 우리 몸의 췌장에는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하는 섬이 군데군데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 섬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타세포, 하나는 알파세포. 알파세포는 조금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베타세포, 여기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여기 인슐린 리셉터, 이것은 인슐린 수용체예요. 그리고 글루코스 채널, 이것은 당분이 들어가는 게이트예요. 지금 현재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접촉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글루코스 채널이 문이 닫혀요. 그래서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생체 에너지를 합성을 못해요. 이쪽 그림 잘 봐주세요. 인슐린 리셉터예요. 수용체. 여기에 인슐린이 이렇게 접촉이 되면, 그러면 글루코스 채널이라는 대문이 활짝 열려요. 그런데요, 당분이 열린 문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인슐린에 의해 조절되는 포도당 수송체 글루트4라고 하는 또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당분을 적재적소로 택배를 해줘요. 아, 마이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들에게 더 많이 할당을 하지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인슐린 수용체는 버튼이다. 그리고 글루코스 채널은 당분이 들어가는 대문이다.
그러니까 이 대문에는 초인종이 달려있다. 그걸 인슐린이 눌러야 대문이 활짝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는 그 당분을 사용해서 생체 에너지 ATP를 만들죠. 그러면 자가면역 당뇨병이란 무엇을 말하나? 그것은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특히 내추럴 킬러 T세포가 베타세포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이쪽 그림 잘 봐주세요. 건강한 베타세포인데 이와 같이 내추럴 킬러 세포가 적으로 알고 막 공격을 하면 베타세포가 이렇게 황폐화돼요. 파괴돼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인슐린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췌장의 베타세포는 퇴화됩니다. 인슐린은 더더욱 생산 못하죠. 아주 적은 양이라도 생산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갖가지 합병증이 와서 사망할 수도 있지요. 당뇨병, 합병증 무섭습니다.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생산을 조절해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포 속으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파세포는 우리 몸에 당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당분을 너무 안 먹어서,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어서, 그러면 췌장 랑게르한스 섬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높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자가면역증에 의한 당뇨병은 베타세포는 파괴되었고 알파세포는 오히려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혈중 당분 수치는 높아지죠. 그러면 왜 비정격과 대장 정격을 써야 하느냐? 먼저 왜 비정격을 쓰는가? 동의학에선 췌장은 비장에 속한 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학에서 비장하면 췌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것. 췌도 이식을 위한 췌죽의 장소이자 중간엽 줄기세포의 공급원인 비장. 무슨 말이냐면 동의학에선 췌장을 비장에 배속시켰어요. 서의학에선 아니 동의학에서 비장을 강화하면 그러면 췌장의 인슐린 생산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있던데 하고 연구했을까요? 아무튼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췌도 이식을 위한 췌죽의 장소이자 중간엽 줄기세포의 공급원인 비장. 이 리뷰는 인슐린 분비 랑게르한스 섬 이식을 위한 췌죽의 부위이자 중간엽 줄기세포의 공급원으로서의 비장의 독특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랑게르한스 섬 이식은 심각한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세포 대체요법입니다. 궤도 이식은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없는 중증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세포 대체요법입니다. 궤도 이식을 통해 환자는 혈당 수치 변화에 반응하여 적절한 인슐린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저혈당증과 심근병증, 신장병, 망막병증 및 신경병증을 비롯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동의학에선 췌장이 비장에 속해 있다 했고 비장은 우리 몸에서 이른바 농수산부 장관의 역할을 한다 했어요. 먹는 것과 관련된 대사작용의 우두머리는 비장이다. 그것은 여러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장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4가지가 있어요. 당뇨병과 관련해서.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인용한 논문에서 빌려온 그림이에요. A. 풍부한 혈관성이 비장 내에 있다. B. 생리학적 인슐린 분비 그리고 그 분비를 촉진한다. 비장이. C. 면역의 조절작용이 있다. D. 랑게르한스 섬 세포를 복구하는 작용도 비장에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대사전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그림 다시 설명드리면 비장은 생리학적 인슐린 분비에 관계한대요. 그리고 랑게르 한스 섬의 베타세포가 망가졌어요. 그 재생작용도 비장이 관계한대요. 면역 조절작용이 있으면 수차례 말씀드렸죠. 내추럴 킬러 T세포가 베타세포를 무차별 공격하는 건 면역 조절작용이 실종된 거예요. 그런데 비장은 면역력이 약할 때도 또 자가면역증으로 마구잡이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중요 장기를 공격할 때도 그 조절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의학 대사전의 이 설명으로 볼 때 비장의 당뇨병과 관련된 정상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면역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랑게르 한스섬 복구에 비장이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리학적 인슐린 분비력도 약해져요. 그러면 자가면역증에 의한 당뇨병은 더욱더 중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장의 족태음서 비토경의 경기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비정격을 쓰는 겁니다. 비정격 제1의 요법, 우선 요구되는 요법. 그러면 이번엔 대장정격. 대장정격은 왜 써야 하는가? 또 다른 논문에 보니까 췌장 배수 림프절은 제1형 당뇨병 발병에 기여하는 병원성 허브 역할을 한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쪽에 여기 췌장 내에 이와 같이 림프절이 있어요. 림파틱 시스템이 비장과 연결된 이 시스템이 췌장 비장의 면역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는데 면역 조절력을 발휘하는데 내추럴 킬러 세포가 무차별로 베타 세포를 공격해요. 그러면 이 림프절이 붙는다. 췌장 배수 림프절은 다양한 소수의 신호 입력을 통합하고 상당한 면역 리모델링을 거쳐 항랑게르 한스 섬 반응을 유도합니다. 췌장 유래 자가항원, 바이러스 감염, 장내 미생물 구성 요소 및 순환 림프군은 췌장 배수 림프절에 접근하여 트래그, 테프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증가시킵니다. 용어 해설, 트래그, 이것은 면역 조절 T세포를 말해요. 그리고 테프, 이것은 병원성 효과기 T세포를 말합니다. 이 둘은 기량작용을 해요. 조직의 면역 항상성은 트래그, 테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진 게 또 자가면역증의 한 징후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췌장 유래 자가항원, 바이러스 감염, 장내 미생물 구성요소 및 순환 림프군은 췌장 배수 림프절에 접근하여 트래그, 테프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불균형으로 인해서 인슐린 항상성이 깨져요. 더욱더 내추럴 킬러 세포는 난동을 부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면역작용은 림프절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림프절 내에서 내추럴 킬러 T세포가 너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조절 T세포와 병원성 효과기 T세포가 상호 기량작용으로 면역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그만 깨져요. 그렇게 되면 췌장과 비장의 림프절이 붙는다. 이와 같이 붙는다. 여러분, 사암도인 침구요결 제28장 요통문에 보면 사암도인께서 왜 선비의 길을 버리고 의학의 길로 동의학도로 전향을 했는가? 당신의 임상 경험례가 나와요. 당신 자신의 임상 경험례, 즉 당신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어떤 희귀질환으로 죽었고 당신도 그 희귀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뜻한 바 있어서 이분이 이 병의 원인을 내가 직접 규명해 보리라. 그래서 선조 시절에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는 금강산 제3번째 봉우리 향로봉 자락 삼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속이 텅 빈 바위, 그래서 그 바위가 삼골의 위치에 있다 해서 그 바위를 삼굴이라고 불립니다. 그 굴에서 당시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의 모든 의학 서적을 짊어지고 가서 독학으로 공부한 거예요. 달마대사처럼 면벽 수도하신 게 아니고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깨닫죠. 내 새동생과 장조카가 죽었던 이 병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말하면 림프암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당신은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십니다. 그런데 림프암도 자가면역증에 의해서도 발생해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와 같이 속에서 림프절이 여기저기 우들두들 부어있을 땐 겉에 있는 림프절도 비대해진다. 만져봐. 항부를 만져보고 턱,설을 만져보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만져봐서 우들두들 림프절이 부어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항원들과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자가면역증에 의한 상태, 즉 내추럴 킬러 세포가 림프절 내에서 너무 난동을 부릴 때도 붓는다. 자가면역증으로도 림프절이 붓는다. 암세포에 의해 점정되었을 때도 붓는다.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암침법을 적용할 땐 예를 들어서 자가면역증에 의한 당뇨병에 비정격과 대장정격을 쓴다게 되면 왜 대장정격과 비정격을 써야 하는가? 왜?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의과학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가면역증에 의해 발생하는 당뇨병, 제1형 당뇨병, 의과학적인 근거가 이렇게 확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짖는 말,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사암침 쓰면 낫는다. 우리 몸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비장과 췌장에 림프절이 부었어요. 삼도인의 교훈처럼 만져본다. 만져본다. 만져봐서 우들두들 부어있고 그리고 제1형 당뇨병이다. 그러면 대장정격 그리고 비정격을 씁니다.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혈당 체크해 보니까 혈당 체크기에 하이로 나와요. 그러면 저는 700일 수도 있고 800일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죽을 수 있다. 저는 사암침법으로 공복혈당 700, 800이 되는데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가면역증, 당뇨병,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베타세포를 면역세포, 그중에서도 내추럴 킬러 세포가 마구잡이로 공격한다. 베타세포를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격을 놓으면 베타세포가 복구될 수 있다는 서의학적 이론의 그 근거로 볼 때 충분히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세포 복구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림프절이 부은 건 내추럴 킬러 세포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림파틱 시스템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 대장정격.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진도 나가야죠. 제5장 습문, 우리 몸에 습이 쌓이는 것과 관련된 질환,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